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커플 데이트 편. 먼저 남자가 커플 데이트 할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여친과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어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나무가 많아 기습 뽀뽀하기 딱 좋아요. 자기야 나 잡아봐. 뽀뽀에 영혼을 판 남자가 으슥한 나무 뒤 벤치로 여친을 유인한 후 정광석화처럼 여친의 입술을 향해 달려드는데 그때 여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어제껴요. 어떤 천벌을 받을 인간이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했나 했더니 여친이랑 죽고 못 사는 여친의 베프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처럼 예뻐서가 아니라 혀가 100개인 것처럼 말이 많아 백설공주로 부르고 있어요. 잠시 후 여친이 전화를 끊더니 백설공주 커플이 근처에 있다는데 함께 커플 데이트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요. 물론 커플 데이트 따위는 관심도 없고 어서 빨리 더 으슥한 숲을 찾아가 뽀뽀를 하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쿨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외쳐줘요. 만약 거절했다간 뽀뽀는커녕 하루 종일 여친의 궁시렁 128년발과 발작성 삐짐 28단 콤보를 맛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친과 함께 백설공주 커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친 친구 남친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남자보다 잘생겼으면 어쩌나, 남자보다 키가 크면 어쩌나, 남자보다 좋은 직장이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친 앞에서 다른 남자 놈에게 밀리는 건 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친 친구와 여친 친구 남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 마이 갓. 저 새끼 완전 걸어다니는 조각상이에요. 키도 남자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 같고 패션 감각도 GD가 울고 갈 정도예요. 초반 외모 대결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외모에 저렇게 신경 쓰는 기생 오라비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을 뿐더러 남자는 뭐니 해도 외모보다 능력이니까요. 최근에 대리로 승진한 남자는 기생 오라비 같은 여친 친구 남친의 기를 죽이기 위해 명함 어택에 들어가요. 대리님이시구나. 그러자 기생 오라비도 지갑에서 명함을 뽑아 건네요. 오 마이 갓. 이 시키는 과장이에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는 놈이 능력까지 있어요. 과장 악수만 하고 끝낼 걸 괜히 명함 어택하다 모양만 빠졌어요. 머쓱해진 남자는 그냥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며 일단 후퇴해요. 의리번쩍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온 남자가 메뉴판을 집어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평소 여친과는 이런 레스토랑에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스파게티 정도나 먹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어요. 저 기생오라비의 능력까지 있는 놈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생오라비가 이 집은 스테이크가 맛있다며 스테이크를 시키재요. 헐, 이 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예요. 1주년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는 스테이크를 떡하니 시키다니 저 시키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는 티를 내면 지는 거예요. 남자는 늘 먹던 거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코를 외쳐요. 잠시 후 맘만 먹으면 10초 만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앙증맞으면서도 더럽게 비싼 스테이크라는 고기 쪼가리가 나왔어요. 평소 돈이 남아돌지 않고서야 이런 걸 미쳤다고 먹냐는 소신을 가진 남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꼭 참고 먹기로 해요. 그런데 그때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이 작고 비싼 고깃덩이를 누가 계산하는 건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비싼 걸 내가 내야 되나? 제가 시켰으니 제가 내는 건가? 창피하게 더치페이 하자 할 순 없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하지만 더 이상 기생오라비에게 밀릴 수 없다 판단한 남자는 멋지게 자신이 계산하기로 해요. 남자가 계산서를 집어들고 여긴 내가 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근데 헐, 여친남이 제가 웃으며 계산했거든요. 자기가 계산 아까 끝냈대요.
이로써 기생오라비는 센스 있는 매너남, 남자는 생색이나 내는 쪼잔남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모양이 빠진 남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술은 자기가 근사하게 쏘겠다며 호기를 부려요. 남자가 거리를 걸으며 필사적으로 술집을 탐색하고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면서 근사한 곳에서 술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외모에 밀리고 능력도 밀린 주제에 밥까지 얻어먹은 찌질이로 남을 순 없어요. 이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때 남자의 눈에 네모난 어항이 딸린 횟집이 보여요. 8회 정도면 남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큰맘 먹고 회를 쏘기로 해요. 그것도 흔한 광어, 우럭이 아닌 도미를 쏘기로 맘먹어요. 남자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여친과 여친 친구 커플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종업원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거기다 주방장이 머리에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고 테이블 아랫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요. 설마 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오 마이 갓, 여긴 횟집이 아니라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가시죠 뭐. 메뉴를 펴보니 제일 싼 튀김이 스테이크 2접시 값이에요. 여기서 회를 먹었다간 기둥뿌리가 뽑힐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가게에서 다시 나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나마 한 가닥 남은 자존심마저 뭉개는 거예요. 남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건네며 뭐든 시키라며 허세를 부려요. 그러자 여친이 여기 너무 비싸다며 나가재요. 얘가 모양 빠지게 왜 이러나 몰라요. 남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주문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친이 오빠 돈 없잖아 하며 카운터를 날려요. 헐, 얘가 남자 체면을 박살내기로 작정했나 봐요. 존심에 불이 당겨진 남자와 여친이 나가자, 그냥 먹자,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기생오라비가 배도 부른데 회는 됐고 그냥 간단하게 튀김에 소주나 한잔 하재요. 이런 젠장, 가장 싼 튀김을 안주로 시키다니 저건 남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그렇게는 못한다며 알탕. 알탕을 추가해요. 기생오라비에게 동정까지 받고 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넉마가 된 남자는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깡소주를 들이키기 시작해요. 술자리를 마친 남자가 거리로 나왔어요. 밥도 먹고 술도 먹었으니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때 남자의 눈에 해머치기 게임이 보여요. 잠깐만. 이대로 기생오라비에게 완전히 밀린 채 헤어질 순 없어요. 남자는 여친남에게 게임이나 한판 하자 제안해요. 기생오라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콜이래요. 드디어 남자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에요. 온몸의 기운을 두 손으로 모아 망치를 내려쳐요. 아싸가오리, 막대기가 8단계나 올라가 664점이 나왔어요. 남자의 자존심이 신기록을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헐, 이 기생오라비 시키가 망치를 휘두르자 막대가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 721점이 나오고 말았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 잘 입고 과장 달고 돈도 많은 시키가 힘도 장사해요. 오늘 여친 앞에서 기생오라비에게 완전 퍼펙트하게 밀리는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여친남이 이만 가봐야겠다며 차 리모컨을 누르는데 길 건너편에 있던 고급 세단에 불이 삐빅 하고 들어와요. 잘생기고 키 크고 옷 잘 입고 과장 달고 돈도 많고 주먹도 센 시키가 차도 좋아요. 술 안 마신 자기가 집까지 태워주겠대요. 죽으면 죽었지 이놈 차를 타고 갈 순 없어요. 근데 여친은 그냥 타고 가자며 칭얼거려요. 하, 오늘따라 자꾸만 내 속을 몰라주는 여친이 답답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기생오라비의 귀를 뜯어버릴 기세로 잡아당겨요. 얘기를 들어보니 기생오라비의 형이래요.
기생 오라비의 형은 내 카드로 스테이크 맛있게 잘 먹었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내 차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냐? 하며 여친남을 쥐잡듯 잡아대요. 보아하니 저 시키도 남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자기형 카드랑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리했던 거예요.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지자 남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 왜 커플 데이트만 하게 되면 상대편 남자에게 불같은 승부욕이 끓어오르고 허세를 떨게 되는지 모르겠어요.